낮과 밤이 다른 그녀 벌써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철규가 범인인 것처럼 보여지는 연출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백철규가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이 백철규는 범인이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라마 설명란에도 어느 정도 떡밥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감춰둔 비밀과 숨겨둔 목적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소름 끼치는 극적 반전까지 안겨줄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극적인 반전이 있다는 것인데 단순하게 보면 백철규가 범인이 아닌 것이 가장 큰 반전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백철규가 범인이 아니라면 누가 범인일까요? 다음 회차 예고편의 테이프로 입을 막아버리고 납치가 된 임순의 모습이 나오면서 더더욱 백철규를 의심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예고편 영상에서 임순이 이미진이란 것도 알게 되는 백철규의 모습도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은 백철규가 범인이 아닌 이유와 11화 예고편 떡밥 분석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백철규의 병원에서 여러가지 단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미리 병원비 금액만 작성이 되어 있는 병원 청구서. 두 번째,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약품과 국과수에서 시신에서 검출된 약품의 성분이 동일한 점. 세 번째, 병원 명의로 되어 있는 회색 차량. 네 번째, 이미진의 이모 임순의 진료기록 차트를 보관을 하던 백철규. 그간의 임순을 따라다니던 백철규의 모습만 봐도 시청자들은 이미 백철규를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1화부터 지금까지 회차를 여러 번 돌려봤는데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철규는 범인이 아니며 살인범은 확실하게 따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백철규는 왜 20년 전에 임순의 차트를 보관을 하고 있던 것일까요? 백철규는 자신의 아내가 죽은 이후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서 당시의 실종자들을 쫓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며 당시의 범인의 얼굴을 알 수 있는 실종자들이 혹시 나타나게 된다면 조사를 하기 위해 보관을 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그게 아니고 백철규가 범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살인을 하려고 했던 백철규가 굳이 임순의 차트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시간을 돌려서 백철규가 임순을 만나던 날의 모습을 보면 백철규는 임순의 얼굴조차 모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순과 계지훈 검사 엄마와 같은 실종자들을 혹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아내를 죽인 범인을 쫓고 있던 것으로 보여지며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차트에 임순이 고원을 테러하던 날 TV에 나오게 되면서 서한지청으로 일을 하러 왔던 백철규로 보여지며 임순을 확실하게 그 당시에 실종자인지 확인을 하려고 피검사에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확인된 피검사 결과에는 혈액형이 틀린 임순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고 주민번호는 같은데 혈액형이 틀리기 때문에 이상해서 또다시 임순의 뒷조사를 하는 모습이 다음 주 회차에 나오게 됩니다. 백철규 역시 이미진처럼 낮과 밤이 변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상상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비오던 날 살인을 하던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 콧수염이 상당히 많은 인물로 보여지고 도끼질을 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백철규와는 완전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백철규는 범인이 아니거나 반전으로 나오게 된다면 백철규가 밤에 이미진처럼 변신을 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상상을 했었는데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재 임순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고원과 미진의 친구 정도로 보여지며 임순의 정체를 의심을 하던 인물은 백철규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인물이 임순의 정체를 알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죠? 서한지청장에게 계속해서 정체를 숨긴 인턴이 있다고 편지를 보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임순의 모습을 초반부터 알아보는 사람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미진의 어머니도 임순을 떠올리면서 어디서 본 것 같다고도 말을 했었고 같이 일하던 은행 직원 역시 임순이 맞다고 말을 했습니다. 임순이 고원의 테러를 막던 순간의 영상은 또 다른 누군가가 알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며 최초에 그 편지를 보내던 순간엔 백철규는 임순의 정체를 완전하게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결국 또 다른 인물인 진짜 살인마가 임순의 정체를 알아보고는 서한지청에 저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병원비 금액만 작성된 청구서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백철규는 마약 사업과는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살인사건과는 별개로 펜타닐을 팔고 진단서 없이 저런 식으로 작성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병원 원장이면서 지역에서 알아주는 부자라고 하는 백철규의 부의 근원은 예전부터 약을 팔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 펜타닐을 공급받은 진짜 진범은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벌이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펜타닐은 성인도 일정량 이상이 투입이 되면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알려져 있는 약인데요. 살인마는 도끼로 잔혹한 살인을 하게 되며 살인을 할 대상에게 아편과 펜타닐을 과다 공급시키고 그 상황을 즐기는 소시오패스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백철규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11화 예고편을 보시면 임순을 조사를 하는 백철규의 모습이 나오면서 임순이 이미진으로 변하는 모습까지 알게 되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화동병원을 압수수색을 하러 나온 계지훈 검사가 보이며 백철규는 마스크를 쓰고 누군가를 실은 뒤 이동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고 임순은 병원복을 입은 상태에서 테이프로 입을 막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이미진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계지훈 검사의 목소리가 등장을 하면서 예고편이 끝이 나게 됩니다. 누가 봐도 백철규가 임순을 빼돌리고
임순이 결박이 된 상황에서 변환 이후 이미진을 발견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계지훈 검사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예고편만 그냥 봐서는 백철규가 범인이 확정인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너무 백철규로 처음부터 몰아가기에 이것 또한 악마의 편집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백철규가 범인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서한지청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임순을 납치하게 되고 오늘 회차에서도 위치 추적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잠이 든 계지훈 검사의 모습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 위치 추적기를 이용해서 쉽게 이미진을 찾아내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위치 추적기를 이렇게 쓰려고 처음부터 설계를 했던 것 같은 느낌이네요. 과연 백철규는 범인일까요? 백철규가 범인으로 생각하게 하는 장면은 또 있었죠. 화동병원 원장이 와이프를 살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면서 그 당시 소문이 자자했으며 백철규 부인의 사체가 모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었고 백 원장의 돈을 전부 빼돌려서 백철규는 개털이 되었기에 백철규가 아내를 살해할 동기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 당시 백철규의 알리바이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기도 했다고 하였죠. 또한 사망자 강경희의 신상 정보가 찢어져 있는 장면이 이전에 이미 나왔었죠. 다른 사람들의 신상 정보는 전부 있는데 강경희의 신상 정보가 없는 것이 진짜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신상 정보가 없다고 하면 다시 그 정보를 찾아서 복원을 해놔야 정상일 텐데 사망자에 대한 신상 정보만 없는 것은 정말 이상해 보이죠. 사망자 강경희는 백철규의 아내였으며 강경희의 신상 정보가 없는 것도 백철규가 범인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백철규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진범이 강경희의 수사를 막아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경찰을 매수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서한지청에서도 서한지청에 누군가를 매수해서 고원 테러범을 살해를 한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반전을 위해서 처음부터 백철규가 범인으로 생각하게 만든 작가의 필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백철규는 억울하게 죽은 아내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다음 회차의 계지훈과 이미진의 로맨스도 더욱더 진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고원은 이번 회차에 이미진에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즘에 고원 역의 백서후 배우님 인기가 하늘로 올라버리고 있더라고요. 이미진은 거절을 하게 될까요? 고원과 이미진이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계지훈은 비를 엄청나게 맞고 감기 몸살이 와서 이미진은 집안에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계지훈 집에 찾아가게 되고 가지 말라고 이미진의 손을 잡는 계지훈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도가영 또한 이미진과 같이 있는 고원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들의 사랑의 작대기도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달달한 장면도 조금 있어 보이네요. 이제 몇 화 안 남았는데 교통정리 한번 해주시고 달달한 로맨스 시작을 하는 건가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